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저의 20년 넘는 공부의 결과를 여러분들께 쉽게 이해시켜드리기 위한 요약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대한 내용을 단 한 페이지의 슬라이드로 설명해 보려 합니다.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잘 이해하셔도 우리 몸이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또한 앞으로 내가 아프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보완해야 하는지,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대략적인 느낌을 가지시면 그걸로 성공입니다. 이 한 페이지만 잘 이해하셔도 제가 앞으로 이야기하는 젊음, 건강, 장수에 관해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항상성, 생존에 가장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것. 맨 윗줄에 최대한계치 선이 있고 맨 아랫줄에 최소한계치 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빨간색으로 선이 그어져 있는데 이 가운데 선이 우리 몸이 추구하는 정상 상태입니다. 생물은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게 프로그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생존에 가장 유리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가운데 빨간 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의 체온은 보통 몇 도인가요? 36.5도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존에 가장 유리한 체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항상 생존에 유리한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고 그것을 항상성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라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달리기를 하면 우리의 체온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유리한 체온에서 벗어나게 되므로 항상성 유지를 위해 체온을 내려서 다시 36.5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온을 내리려고 우리 몸에서는 땀이 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얼음물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체온이 내려가게 되고 그러면 우리 몸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생존에 유리한 체온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우리 몸은 지방을 연소하여 체온을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추운 곳에 오래 있으면 몸이 덜덜 떨리게 되지요? 그것은 지방을 연소하는 것만으로 체온을 올리기에 부족하여 몸을 덜덜 떠는 운동 에너지까지 사용하여 체온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가 달리기 위해 엔진에서 연료를 폭발시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여 달리게 되면 엔진에서 열이 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인 것이지요. 이렇듯 가장 유리한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힘을 저는 탄력성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고무줄처럼 말이지요. 탄력성이 좋은 고무줄은 많이 늘어나도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지만 탄력성이 나쁜 고무줄은 다시 원래대로 잘 돌아오지 못하거나 심하면 끊어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탄력성이 좋아야 건강한 것입니다. 탄력성이 좋다는 것은 최대한계치와 최소한계치가 항상성과 멀리 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우리는 최대한계치와 최소한계치를 늘리려고 해야 하며 그것이 탄력성이 좋아지는 것이고 그것이 젊고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신체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따라서 최대한계치와 최소한계치가 가까워져서 거리가 좁아지게 됩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작은 온도 변화에도 한계치를 넘어가서 위험해지는 것이고요. 비단 체온뿐만이 아닙니다. 혈당이나 혈압도 마찬가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존에 최적화된 항상성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계치와 최소한계치를 넓히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바로 젊고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탄력성 높이는 방법, 젊고 건강해지는 방법.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탄력성을 높이는 방법은 바로 젊고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그 방법을 요약해서 원리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으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생명력이 강한 들판의 잡초나 산삼처럼 나의 몸을 단련하면 됩니다. 들판의 잡초나 산삼은 온실 속 화초보다 생명력이 강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온실 속 화초는 스스로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실 안에서 항상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스스로 항상성을 작동할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생명체는 쓰면 쓸수록 강해지고 안 쓰면 안 쓸수록 약해지기 때문에 온실 속 화초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탄력성이 약해져서
작은 변화에도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생명력이 약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들판의 잡초는 어떨까요? 영양분도 잘 공급이 안 되는 곳에서 비도 많이 왔다가 비가 오랫동안 안 왔다가 날이 더웠다가 날이 추웠다가 해가 쨍쨍했다가 해가 안 들다가 지나가는 사람에게 짓밟히기도 하고 갖은 고난을 다 겪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죽을 고비를 계속 넘겨가며 살아가기 때문에 탄력성이 좋아지고 생명력이 강해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잡초처럼 죽을 고비를 계속 넘어야 하는 겁니다. 최대 한계치와 최소 한계치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극을 계속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세포는 죽을 위험이라고 생각하고 살기 위해 발버둥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계속 쌓여갈수록 탄력성은 좋아지게 되고 결국 최대 한계치와 최소 한계치는 점점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점점 젊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팔 근육의 성장을 예로 들어드리겠습니다. 팔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정상 상태에서 무거운 아령을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 체온은 상승하고 혈압도 상승하고 호흡도 가빠집니다. 또한 근육세포에는 상처들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포들은 최대 한계치를 넘을까봐 생명의 위협을 느끼게 되어 살기 위해 발버둥을 치게 됩니다. 마치 들판의 잡초가 겪은 고난처럼요. 그리고 한계치를 넘지 않을 만큼 운동한 뒤에는 자연스럽게 항상성에 의해 정상 수치로 내려오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정상 상태보다 더 낮은 회복 상태에 들어갑니다. 충분한 영양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체온은 떨어지고 혈압도 내려가고 호흡은 아주 느려집니다. 그래프가 최소 한계치로 내려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기상하게 되면 다시 정상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과정들을 반복하면 팔 근육은 상처가 자는 동안 회복되고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으니 다음에는 그러지 말라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계치를 넓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팔 근육이 강해지고 저번과 똑같이 운동해도 덜 힘들게 되는 겁니다. 한계치가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계치 근처까지 가는 자극을 줘야 한계치가 넓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한계치를 넘어가게 되면 되려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너무 많은 운동을 하거나 혈당 스파이크를 찍거나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것들이지요. 그렇게 한계치를 계속 넘게 되면 몸이 망가지거나 당뇨에 걸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은퇴 후에 일반인보다 더 건강이 안 좋은 건 알고 계시죠? 관절에 연골이 다 닳았다거나 여기저기 인대가 많이 손상되었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적당한 운동이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과도한 운동은 건강을 망치게 되는 겁니다. 이제 서론의 설명이 끝났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최대한 요약한 내용이지만 워낙 방대한 내용을 쉽게 설명하려고 하다 보니 길어진 것 같습니다. 다음 편부터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